현재의 탄핵 심판은 소추 동일성 상실, 수사와 재판 분리 원칙의 훼손,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죄하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오늘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기각결정은 우리 모두가 예견했던 것처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하고 표결한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가 오늘 기각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도 세 가지 적법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건의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49조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최초 계엄의 헌법 위반과 내란죄로 기재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가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처리하였습니다. 탄핵사유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필요했습니다. 계엄의 헌법 위반과 내란죄로 기재된 탄핵소추안과 계엄의 헌법 위반으로 기재된 탄핵소추안은 절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와 재판의 분리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탄핵 심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수사기록이 어떤 경로로 헌재에 제출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오염됐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건의를 묵살하고 주 2회꼴로 사건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증인 신문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적법한 법적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탄핵 심판은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탄핵 심판은 소추 동일성 상실, 수사와 재판 분리 원칙의 훼손,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